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홍명보 감독의 지휘 아래 2026년 피파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 중요한 일련의 경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홍명보 감독의 복귀로 한국 축구 팬들의 관심은 그가 어떤 선수들을 기용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다음 달 2일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공식적으로 소집되어 첫 번째 경기인 팔레스타인과의 경기를 준비하기 위한 훈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첫 경기는 같은 달 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며 그 후에는 두 번째 경기를 위해 무안 경기장으로 이동해 5일에 상대와 맞붙을 예정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전에 국가대표팀을 이끌며 많은 성공을 거둔 경험이 있으며 이번에는 새로운 임무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홍 감독은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표팀은 기존의 선수들뿐만 아니라 세대 교체를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가대표팀의 안정성과 장기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입니다. 전문가들과 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공격수 포지션입니다. 주민규와 오세훈 두 명의 공격수를 선택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상황에서 이것이 최선의 전략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제 경기 경험이 많은 주민규와 일본에서 활약 중인 오세훈은 공격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죠. 홍 감독은 다음 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술적 포메이션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4-2-3-1과 4-3-3 포메이션이 고려되며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할 경우 주민규가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4-3-3 포메이션을 사용할 경우 손흥민과 황희찬의 포지션이 전술에 맞게 조정될 수 있죠. 손흥민과 황희찬은 모두 다재다능한 선수로서 공격진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어 대표팀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이번 취임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은 10년 전 발생한 의리축구 논란에 대해 솔직하게 언급하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는 민감한 주제로 그 당시 언론과 팬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홍 감독은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며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선수들만을 선택하거나 K리그에서 눈에 띄는 선수들만을 선택했던 것이 당시 국가대표팀의 실패로 이어졌다고 고백했는데요. 홍 감독은 그때 의리축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고 실제로 제가 아는 선수들만 선택하거나 K리그에서 해트트릭을 하거나 득점한 선수들만 선택한 것이 사실이다. 유명하지는 않지만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선수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10년 전의 실패는 완전히 맞는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홍 감독의 진솔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의 경력과 국가대표팀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 결정들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복귀에서는 홍명보 감독이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 감독은 10년이 지난 지금 과거의 실패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얻었고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홍 감독은 지난 3년 반 동안 K리그에서 생활하며 일하면서 주전 선수들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대체 선수들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죠. 이는 대표팀의 전력을 더 넓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번에 홍 감독의 접근 방식에서 큰 차이점은 선수 선발에 있어 더 유연하고 넓은 범위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홍 감독은 선수의 기량이 좋다면 그들이 유명하든 아니든 주저없이 대표팀에 소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가 과거의 고정된 틀을 벗어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홍명보 감독의 선수 선발에 대한 사고와 전략의 변화는 팬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가 국가대표팀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단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의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의 경기는 홍 감독이 그의 변화된 접근 방식이 옳고 대중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의리축구 논란은 과거의 일일 수 있지만 이번 복귀에서 홍명보 감독의 변화와 성공에 대한 갈망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새로운 전망을 가지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만 그의 결정들이 성공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판명될 것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홍 감독이 국가대표팀을 국제 무대에서 더 멀리 이끌기 위해 모든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내부 긴장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을 비롯한 주요 선수들이 홍명보 감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축구의 빛나는 스타 손흥민의 침묵은 그와 홍 감독의 관계에 대한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이 자신을 지지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지만 실제로 손흥민의 침묵은 그가 감독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손흥민뿐만 아니라 이강인, 김민재, 황인범, 황희찬 등 다른 여러 선수들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팀 내부에 깊은 분열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특히 김민재는 경기를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한 첫 번째 선수로 이는 일부 동료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반면에 떠오르는 신예 이강인은 상당히 주저하며 팀 선수들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에만 동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독에 대한 신뢰 문제뿐만 아니라 선수들은 팔레스타인에서 경기하는 것에 대한 안전 문제도 우려하고 있죠. 이러한 우려는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며 현재 팔레스타인의 치안 상황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몇몇 선수들은 팔레스타인에서 경기를 치르게 될 경우 자신의 안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는 대표팀 내부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의 행동에 대해 더욱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분노하며 국가대표팀이 이런 모습이 맞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히 실망감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수들에게 은밀한 비판을 담고 있으며 그들이 자신과 한국축구협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홍 감독의 태도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선수들에 대한 비판의 의도가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그들의 반응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표팀은 다가오는 경기에서 심각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감독과 선수들 간의 긴장관계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우려는 대표팀의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팔레스타인과의 경기를 보이콧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이는 대표팀과 한국축구협회 모두에게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대표팀의 정신적 리더인 손흥민의 침묵은 팀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죠. 그가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지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목소리를 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의 반응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미래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월드컵 예선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한편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홍명보 감독은 26일 국가대표팀 명단을 발표하면서 수비수 위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9월에 있을 두 차례 국제 친선 경기를 앞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한 위치가 바로 풀백 자리라고 말했는데요. 한국 대표팀의 공격진에는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등 유럽의 빅클럽에서 활약하는 많은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황인범과 이재성 같은 경험 많은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파울루 벤투 감독 시절부터 주전 자리를 굳건히 지어왔습니다. 수비진에서는 한국의 핵심 수비수인 김민재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김영권, 정승현, 권병헌 등 베테랑 선수들이 번갈아가며 그와 짝을 이루는 센터백을 맡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대 축구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로 부상하고 있는 풀백 자리에는 이런 큰 이름들이 없죠. 김진수는 왼쪽 풀백 역할을 맡아왔지만 이번 시즌 그의 활약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1992년생 김진수는 국가대표로 74경기를 뛰었으며 이제 30대를 넘기면서 그의 후계자를 찾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풀백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선수들 중에서 서령우가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유릭은 클린스만 감독의 지휘 아래 자주 기용되었으며 그는 지난해 6월부터 국가대표팀에 합류한 후에 적경을 소화했습니다. 서령우는 양쪽 윙에서 모두 뛰어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집에서 홍 감독은 서령우와 상대할 수 있는 모든 선수들을 선발했는데요. K리그 1에서 오른쪽 풀백으로 활약하며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준 황문기와 김문환이 소집되었습니다. 왼쪽 윙에서는 이명재와 최우진이 선발되었습니다. 1993년생 이명재는 2004년생으로 자신보다 11살 어린 최우진과 경쟁해야 합니다. 서령우는 크르베나 즈베지다로 이적하기 전 울산에서 이명재와 한때 팀 동료였으며 잠재적인 경쟁 상대입니다. 홍 감독은 황문기 또는 김문환을 오른쪽 풀백으로 선택하고 서령우를 왼쪽 윙에서 기용할 수 있죠. 베테랑 수비수 이명재는 28일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FA컵 준결승 2차전 광주FC와의 경기에서 2대2로 비긴 후 국가대표팀에는 많은 좋은 선수들이 있으며 그는 호출될 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